안녕하십니까. 시마즈 사이언티픽 코리아 김재령입니다. 최근 TOC가 유기물 기준 항목으로 적용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TOC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TOC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다양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 가감 방법과 비정화성 유기탄소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 TOC를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로용 공정 시험 기준의 TOC 시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시험 기준과 연속 자동 측정기기에 적용되는 시험 기준입니다.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시험 기준은 다시 고온연소 산화법과 습식 산화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감 정량 방법과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에 대한 내용은 두 개의 시험 기준이 같으며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설명은 ES04311.1C 총유기탄소 고온연소 산화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습식산화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험 기준의 7.0 분석 절차에서 7.1은 시료 전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7.2와 7.3은 보시는 것 같이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과 가감 정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량 방법은 어느 것을 적용하여도 모두 같은 TOC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 같이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은 시료 일부를 분치한 후 산 용액을 적당량 주입하여 pH 2 이하로 조절한 후 일정 시간 정화하여 무기탄소를 제거한 다음 미리 작성한 검량 곡선을 이용하여 총 유기탄소의 양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가감 정량 방법은 시료 중 일부 시료를 분치한 후 시료의 총 탄소를 미리 작성한 검정 곡선에서 구하고 다시 일부를 따로 분치 후 시료에 산을 용액을 적당량 주입하여 pH 2 이하로 한 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탄소를 즉 이산화탄소를 미리 작성한 검정 곡선을 이용하여 구하고 이를 총탄소에서 가하여 총유기탄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에 총유기탄소, 총탄소, 무기성 탄소 3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 5와 주 6의 무기탄소 비율과 휘발성 유기물질의 함량에 따라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을 적용하거나 가감 정량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OC는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이나 가감 정량 방법 그 어느 것을 적용하여도 같거나 매우 유사한 TOC 측정 결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왜 유사한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과 가감 정량 방법 후 각 측정 과정은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보시는 것 같이 총 유기탄소인 TOC와 총 무기탄소인 TIC의 합은 총탄소, 즉 TC입니다. 이것을 치환하여 총탄소와 총무기탄소의 차이를 총유기탄소로 산출하는 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TOC 측정기기를 개발하면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이유는 무기탄소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3년 미국의 박사 2명이 무기탄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현재 비정화성 유기탄소 MPOC 방법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량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은 TOC 측정 결과를 나타내지만 알코올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 농도 비율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후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시료, 즉 하천수, 방류수, 배출수, 유입수 등을 대상으로 TOC를 측정하는 경우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이나 가감 정량 방법을 모두 적용해도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우 같이 모두 같은 TOC 측정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기탄소 비율이 총 탄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탄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며 가급적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무기탄소 비율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기탄소는 일반적인 자연수의 경우 pH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pH에 따라 매우 다양한 농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애상 농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무기탄소의 검량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기탄소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총탄소의 범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량 범위에 맞추기 위해 희석을 다양하게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OC는 가급적 희석을 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TOC를 측정하는데 1회 측정으로 가능한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이 있는데 굳이 총탄소, 총무기탄소를 각각 1회, 2회 측정하여 시간이 2배로 걸리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무기탄소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을 다시 적용해야 하므로 총 3회의 측정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번째는 가감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음의 TOC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천수와 같이 TOC가 낮고 무기탄소 비율이 높은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유기탄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무기탄소 결과가 총탄소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TOC는 즉 마이너스 0.1mg/L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탄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감 방법이나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 모두 같은 TOC를 나타내지만 TOC 측정기기가 갖고 있는 오차로 인해 약 5%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초기 TOC 사용자의 경우 그 오차가 클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매우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감 정량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시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휘발성 유기물질이 다량 함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TOC가 약 3mg/L 정도가 있는 시료가 있는데 VOC 함량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우를 각각 비교하였습니다. VOC가 0.03mg/L 정도와 0.33mg/L 정도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VOC가 0.03mg/L가 포함된 시료의 TOC는 3.03mg/L로 VOC 비율이 0.99% 정도로 매우 낮으며 TC-IC와 MPOC 결과 차이도 0.9% 정도로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VOC 농도가 0.33mg/L 정도로 증가하면 VOC 비율이 9.9%로 증가하며 TC-IC와 MPOC 결과 차이도 9.9%로 커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TC-IC, 즉 가감 정량 방법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만약 TOC의 농도가 20.33mg/L로 증가하면 다시 비율이 낮아져 TC-IC와 MPOC 차이는 1.6% 정도로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감 정량 방법이나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도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매우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환경치료 경우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을 적용하여 TOC를 정량하면 되며, 가감 정량 방법은 무기탄소가 50% 이하이거나 VOC 함량이 많은 경우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환경치료 경우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이나 가감 정량 방법 모두에 적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매우 유사한 TOC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OC는 기존의 COD와 BOD에 비해 상대 정확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조금만 더 TOC에 대해 이해하신다면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TOC에 대한 자료를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김재령 TOC를 검색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